예, 안녕하세요. 이성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제 8강입니다. 전번에 예고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금전 소비대차 강입니다. 이거 금전 소비대차가 무슨 말이죠? 금전 소비대차는 간단히 말하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외투를 좀 입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빌려줬다가 떼이신 분 많죠. 예, 심지어 저도 떼인 적 있습니다. 근데 어릴 적에 제가 사회 초년생 시절에 떼었기에 망정이지 돈을 좀 벌어놓은 다음에 크게 떼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경험 이후로 저는 돈을 절대 빌려주지 않습니다. 100만 원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예.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은 말이죠. 떼인 돈 근데 어떻게 받죠? 떼인 돈? 물론 재판을 하거나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돈을 받죠. 돈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재판 실컷 이기고 판결 실컷 받아도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뭔가를 재판을 받아야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재판을 이기든 약속은 공정증수를 받든 수표를 받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숨기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 통장을 엄마 통장을 사용한다, 혹은 부인의 통장을 사용한다, 혹은 남편의 통장을 사용한다. 이렇게 남의 통장을 사용해서 거래를 하는 것, 남의 통장을 사용해서 거래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범죄일까요? 예, 통장을 대여해 주거나 범죄 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방조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해서 통장을 빌려주는 걸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통장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인 명의로 거래를 하는 사람, 남편 명의로 거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잡고 싶어도 그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저 부인의 통장을 빌려 쓰는 겁니다, 혹은 남편 통장을 빌려 쓰는 겁니다. 이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법론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채무불이행죄가 사실 필요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범죄 말이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금처럼 돈을 안 갚고 나서 너무 뻔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채무불이행죄를 만들면 채무를 불이행하면, 즉 돈을 갚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노력을 다해서 자기가 벌어서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법론적으로는 채무불이행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떼인 돈 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